이제 나도 도시농부 베란다 텃밭 가꾸기. 베란다 텃밭을 가꾸기 위한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어떤 식물을 심을지 선택해야 해요. 먼저 베란다는 실외보다 햇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어떤 식물이 베란다에서 잘 자랄까요? 잎을 이용하는 잎채소에 비해 열매나 뿌리를 이용하는 열매채소, 뿌리채소는 빛의 요구량이 많습니다. 보통 베란다는 열매채소와 뿌리채소가 자라기에는 빛의 양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많이 드는 봄에 파종하길 추천하고 빛과 습도에 많은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열매채소는 고추, 파프리카, 가지, 토마토, 오이, 호박, 딸기 등이 있고요. 뿌리채소는 감자, 무, 비트, 당근, 고구마 등이 있어요. 그리고 잎채소 중에서 꽃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들도 햇빛이 약한 베란다 텃밭에서 키우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작물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작물들은 모종으로 키우면 파종해서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추, 시금치 같은 잎채소들은 베란다 텃밭에서 아주 잘 자랄 수 있어요. 베란다 텃밭에서 잘 자라는 채소들은 이것들이에요. 또 계절에 따라 잘 자라는 식물이 따로 있겠죠? 봄, 여름 추천 작물은 방울토마토, 가지, 감자, 오크라, 여주, 레디쉬, 피망, 줄콩, 풋콩, 상추 등이 있습니다. 가을 추천 식물은 상추, 엔다이브, 케일, 청경채, 다채, 겨자채, 루꼴라, 시금치, 파슬리, 쪽파 등이 있습니다. 가을 텃밭 작물은 봄이나 여름에 비해 자라는 속도가 다소 느리긴 하지만 물 관리나 병해충 관리 등 재배가 보다 쉽다고 해요. 또 저온에 강한 편이라 10도 내외의 온도 유지가 가능한 베란다의 경우 겨울까지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가을 추천 작물들은 봄에 파종해도 잘 자라긴 합니다. 씨앗 종류를 알아볼게요. 레디쉬는 초보자가 키우기에 적당한 채소예요. 적환무라고 부르고 20일 만에 수확한다고 해서 20일무라고도 불립니다. 봄철에 파종하는 걸 추천하지만 가을에도 무난하게 자란다고 하니 심어볼게요. 봄에 심는 고수는 파종 후 한두 달 사이에 뽑아먹는 고수로 뿌리보다는 잎을 즐겨 먹습니다. 가을에 파종하는 고수는 늦가을에 어린 잎을 먹고 겨울을 거쳐 이른 봄부터 수확하여 꽃대가 올라오기 전까지 먹을 수 있어요. 고수는 파종보다는 모종 심기를 많이 추천하기 때문에 저희는 씨앗을 모종 트레이에 심어 먼저 발화해서 화분에 옮겨 키워보려고 해요. 시금치, 청경채는 봄, 가을 모두 잘 자란다고 하니 이번에 파종해볼게요. 상추 및 모둠 쌈채도 봄, 가을 모두 잘 자란다고 해요. 저희는 청치마 상추와 버터헤드 상추 씨앗을 파종해볼까 하는데요. 버터헤드 상추는 마트에서 사면 좀 비싸긴 하지만 맛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모종 종류를 알아볼게요. 청호크 상추예요. 이건 물을 아주 많이 주기만 하면 잘 자라기 때문에 초보자가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모종입니다. 2주 만에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페트병 화분에 한번 키워볼게요. 이건 케일 모종, 이건 청로메인, 이건 청상추 모종인데요. 이것도 한번 심어볼게요. 요즘은 모종도 인터넷으로 배송이 되거든요. 청호크 상추는 6개에 2,000원도 안 돼요. 그럼 이제 씨앗을 발화해볼게요. 이건 펠렛이라는 건데 포트 그대로 물에 적셔서 파종할 수 있는 압축 상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볍고 무균 상태이므로 취급이 간단하며 병해충 예방에 보다 효율적이에요. 발화하기 힘든 씨앗은 여기에 사용하면 좋아요. 모종 트레이에 이렇게 필렛을 넣고 물을 부어줍니다. 저희는 이 고수 씨앗을 이렇게 파종해서 키워볼게요. 고수는 봄에 잘 자라는 작물이라서 가을 파종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 뚜껑이 약간의 온실 효과를 줄 것을 기대하면서 파종해볼게요.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물을 준 후 트레이 뚜껑을 닫아줍니다. 작은 홈이 있고 망이 트여있는 부분이 위쪽입니다. 파종할 씨의 개수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2개에서 5개 정도로 합니다. 너무 깊게 심지 말아야 하며 씨앗이 안 보일 정도로 살짝 덮습니다. 파종 후에는 포트를 관리해줘야 되는데요. 필렛 포트는 자체적으로 물을 잘 흡수하고 있습니다. 발화하기 전에 포트가 마른다면 물을 잘 흡수할 수 있게 적당량의 물을 공급해줍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는 식물에게 좋지 않으므로 약한 햇볕부터 보게 하도록 합니다. 본 잎이 4장에서 6장 정도 나올 무렵이면 이식하면 되겠습니다. 이식할 때는 망은 벗기지 말고
필렛포트를 통째로 옮겨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필렛포트를 사용한 후 발화가 실패했을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려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분에 씨앗을 바로 심어볼 거예요. 화분 바닥에 깔망을 깔아줍니다. 바닥에 마사토를 깔아서 배수층을 만들어줍니다. 텃밭용 또는 다용도 배양토를 화분에 채워줍니다. 씨앗에 따라 어떻게 심는지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청경채는 전뿌림으로 파종을 합니다. 간격을 10에서 15cm 정도로 하고 지름 5cm, 깊이 1cm 정도 구멍을 파주세요. 씨가 겹치지 않게 한 구멍에 2개에서 3개 정도 뿌려줍니다. 주위에 흙을 모아 살포시 덮어줍니다. 흙을 너무 많이 덮으면 무거워서 싹이 올라오기 힘들어요. 물을 조금 더 주고 식물 이름표를 꽂아 씨앗 이름과 심은 날짜를 기록해줍니다. 상추, 루꼴라, 시금치는 줄뿌림으로 씨를 뿌려요. 겉흙에 손가락으로 쭉 이렇게 깊이 1cm의 고랑을 만들고 줄 형태로 씨를 뿌립니다. 씨가 겹치지 않도록 균일한 간격으로 씨를 뿌리세요. 주위에 흙을 모아 살포시 덮어줍니다. 흙을 너무 많이 덮으면 무거워서 싹이 올라오기 힘드니 살포시 덮어주세요. 물을 조금 더 주고 식물 이름표를 꽂아 씨앗 이름과 심은 날짜를 기록해줍니다. 루꼴라나 상추 종류는 물을 듬뿍 주는 게 좋지만 시금치는 더위와 습기에 약해요. 그리고 저온에서 자라야 맛이 더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을 조금 덜 주어야 발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레디쉬는 이렇게 종이컵에 심어볼게요. 씨앗을 심는다고 100% 싹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다 확실하게 키우고 싶다면 모종을 사서 심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모종은 원예상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개에서 6개, 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화분 바닥에 깔망을 깔아줍니다. 바닥에 마사토를 깔아 배수층을 만들어주고 텃밭용 또는 다용도 배양토를 화분에 채워줍니다.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모종을 포트에서 조심조심히 꺼내주세요. 약 5cm 깊이로 구멍을 파고 10cm 간격으로 모종을 심어주세요. 물을 주고 식물 이름표를 꽂아 모종 이름과 심은 날짜를 기록해줍니다. 자동급수 페트병 화분에는 이 청호크 상추를 심어줄게요. 구멍을 파고 모종을 넣고 이렇게 흙을 덮어줍니다. 청호크 상추는 물을 좋아하는 작물이라서 물을 듬뿍 줘야겠죠? 잘 자라서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친환경적으로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총진싹 같은 미생물 천연 방충제를 흙과 잎에 뿌려줍니다. 난황류는 식용유와 계란 노른자를 섞어 난황류를 만들어 뿌려주면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작은 해충 방지에 효과적이에요. 식용유 100ml, 계란 노른자 1개, 그리고 물 20L를 섞어서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붙도록 살포해야 됩니다. 예방은 10일에서 14일 간격으로, 치료는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살포해줍니다. 살충물 비누는 주방용 물비누 1, 2스푼에 물 1리터를 미지근한 물에 잘 섞어준 후 분무기를 이용해 살포합니다. 베이킹소다는 흰 가루병 등 곰팡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베이킹소다 5g 정도를 물 1리터에 타서 매주 뿌려줍니다. 고추씨, 마늘, 담배 등 천연 재료로도 병해충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살충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물이나 소주에 담가 놓아 추출한 다음 물에 희석해 살포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막걸리 등도 희석해서 살포하면 진딧물이나 흰가루병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해충은 보는 대로 손으로 잡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핀셋을 이용하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작물 재배 꿀팁! 화분 밑에 벽돌 같은 것을 두어 아래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발화가 될 때까지 흙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주세요. 발화 후 새싹이 5cm 정도 자라면 건강한 새싹만 남기고 솎아줍니다. 작물에 따라 2-3번 솎아내기를 해주는데 그때마다 웃걸음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베란다 텃밭이 완성되었어요. 앞으로 필요한 건 꾸준한 관심과 애정어린 눈빛이겠죠? 한 알 한 알 심은 씨앗과 모종들이 어떻게 자라날지, 또 그 새로 자라날 새싹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앞으로 평화의 숲 스크로브 포레스트에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도 우리 새싹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3부 식물 집사의 관찰 일기에서 또 만나요.